안녕하세요. 스키몽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예전에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유진 씨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쪽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었는데요. 친목 모임도 가끔 하지만 주로 관련된 세미나를 주최하는 방식으로 더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연사로 모시다 보면 보통 여러 방면을 경험하고 개척해가는 모험가형 타입과 남들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장인형 타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연사는 아티스트로 시작해 디즈니 이펙트 아티스트 등을 거치고 현재는 인디 게임 개발자 및 애플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정말 흥미로운 모험가형 타입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유재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지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지금 현재 애플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한 지 이제 대충 10년 정도가 넘어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한 지. 저는 연차가 좀 비슷한, 그러니까 저는 연차가 비슷한 분들에 비해서 회사를 좀 자주 이직했던 편이고, 또 한 가지 포지션만 이렇게 해오기보다는 여러 포지션을 좀 바꿔왔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저 이렇게 제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좀 방황하고 또 다시 길을 찾고 다시 또 방황하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찾아나가게 됐던 이야기를 오늘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 출발점은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그래픽 디자인 학도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픽 디자인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도 있고 뭐 광고 쪽 디자인도 있고 뭐 패키지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이제 했던 것은 모션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모션 디자인 하면 이제 2D로도 많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좀 3D랑 관련된 모션 디자인들이었고, 그때는 이제 3D를 잘 모르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트센터라는 학교가 디자인으로 굉장히 포커스된 학교여가지고 놀랍게도 답장이 꽤 빨리 왔고, 실무적 지식이 전혀 없어서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설명을 못하는데 그분이 대충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당신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맥을 잘 짚어주셔서 그분이 이제 아는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어떤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좀 경험이 많으신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미국 땅이 되게 좁은 것 같으면서 넓은 것 같으면서 되게 좁은 게, 그분이 제가 살고 있는 데서 딱 5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었는데 아무튼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찾아뵙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3D라는 것 안에서 이펙스라는 것 같다. 이펙스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여기 보듯이 뭐 저기 도시에 막 이제 파도가 막 쓸려 내려오잖아요. 그럼 저런 물 표현이나 뭐 밑에 보시면 막 텔레포트 포탈 같은 거 있잖아요. 뒤에 막 어벤져스 친구들 나오는 그런 포탈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뭐 저런 번개 효과 뭐 이런 특수 효과들을 만드는 작업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그 당시 말씀드리고 한 6주 정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랑 막 이제 기초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전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막 텍스트를 보고 공부하기보다는 좀 부딪히면서 공부를 좀 많이 느끼고 좀 배우는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조그만 막 광고 회사 일 막 이렇게 보시면 막 NHL이나 그런 회사가 이제 조그만 광고주한테 작업을 맡기고 거기서 이제 프리랜서로 광고 일을 하는데, 그런 조그만 이제 광고 일들을 하면서 조금씩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부딪히면서. 그리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가 보통 짧게는 막 6주, 3주, 4주에서 길게는 뭐 한 2달? 이러다 보니까 1년 반만 해도 이 포트폴리오가 꽤 많이 쌓여요, 이것저것. 그래서 이것저것 쌓이고 또 막 그래도 막 혼자 작업도 해보고 막 나도 이제 괜찮은 거 한 거 같아. 나도 이제 좀 더 큰데 한번 지원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소니나 막 이제 당시 좀 막 크다고 메이저 영화 특수효과라고 할 수 있는 막 디지털 도메인 뭐 이런 곳에 몇 군데 지원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한 곳도 되질 않았고 아예 그 중에 이제 그나마 이름이 조금 좀 알려진 영화 특수효과 회사인 디지털 디멘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도 한 5년, 6년 됐었을 때고, 또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작업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도 너무나 신기했고 되게 조그만 작업들을 했지만 또 그렇게 1년을 그렇게 즐겁게 보내다가 전에 이제 지원했던 감감무소식이었던 소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뭐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당시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 GI조라는 작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 작업이 되게 많을 때였어요. 한참 되게 많을 때. 중간에 누가 나가면 회사도 곤란해지고 저도 막
좀 이제 미안해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니 같은 데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가진 뭐 경력이나 어떤 실력으로는 이건 잡지 않으면 또 언제 올지 모를 기회일 것 같아서 저 꼭 여기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좀 부탁 좀 한다고 해서 잘 얘기를 하고 이제 다행히 잘 일을 해주셔서 낮에는 소니에서 일하고 저녁 한 3, 4개월 정도는 그 회사에서 밤에 가서 이제 밤부터 밤 늦게까지 뭐 하고 12시 뭐 1시 주말에는 뭐 항상 이제 거기서 일하고 하는 식으로 일종의 투잡을 뛰면서 소니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니에서 작업했던 영화는 이게 2009년인데요.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참 주니어라서 이제 작업한 것들 아주 간단한 것만 했죠. 뭐 이렇게 보면 햄버거 떨어지고 햄버거 떨어져서 막 치즈 막 튀기고 뭐 저런 거 간단한 거 하고 뭐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메이저 스튜디오 바이브도 좀 느껴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내가 이제 성장할 것인가 막 이러면서 신나고 있는데 갑자기 소니에서 이제 직원을 대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진짜. 그래서 좌절하고 막 겨우 큰데 왔고 그 다른 이제 전에 스튜디오 사람도 막 나름 배신 아닌 배신하고 왔는데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블리자드에서 소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겠다는 소식을 듣고 굳이 소니에 와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막 프로듀스 101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막 저렇게 서서 자기 막 어필을 이제 들어가서 하고 막 오디션도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좀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분위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됐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그때 막 얘기를 하고 막 어필을 했던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져서 블리자드에게 간택을 받아 실직자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블리자드 상황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또 분위기가 많이 달랐잖아요. 2010년이니까 전 이제 워낙 한국에서도 뭐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자라왔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뼈를 묻고 여기서 정말 블리자드 공통체 안에서 살면서 은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결심하고 이제 입사를 했고 블리자드에서 제가 했던 일은 당장 게임 안에 들어간 일이라기보다는 시네매틱 작업을 했어요. 영상팀에서 이제 게임에 들어간 영상 작업을 했던 거고 이제 좋았던 점은 뭐 게임 타이틀을 여러 개를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었던 게 뭐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3년 반 정도 4년 안 되게 작업을 하다가 문득 제가 했던 작업들을 쭉 둘러보니까 이런 불이나 뭐 연기, 뭐 전기 막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뭔가. 근데 또 제가 4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툴도 많이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요즘은 더 빠르지만 그때도 제법 빨랐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 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실력이 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낀 거는 이렇게 자꾸 작업들이 좀 더 프로그램이 좋아서 쉬워지게 되면 내가 설 자리가 나중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 효과를 다룰 수 있는 툴을 공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후딘이라는 툴인데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런 걸 할 수 있는 툴인데요, 일종의. 마침 디즈니에서 이 툴만 가지고 이제 이펙스를 하는 사람들을 뽑고 있었고 시기가 잘 맞았는지 이제 지원을 하고 순조롭게 이직을 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해서 당시 이제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엔트리 레벨 아티스트로 들어가게 되면 풀타임으로 바로 고용되는 게 아니었고 1년 정도 컨트랙터로 이제 일을 하다가 그 성과를 보고 영화가 뭐 잘 된지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성과를 보고 향후 풀타임으로 이제 전향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그런 조건으로 들어온 사람이 한 8명, 10명 정도 있었는데 사실상 또 다른 경쟁의 이제 시작이기도 했었죠. 사실 이때만 해도 이제 블리자드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왜 디즈니 컨트랙터로 가냐 어머니가 막 뭐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되게 맞다고 그때 결정하고 맞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 툴도 많이 익숙하지 않고 또 애니메이션 되게 본고장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해서 제 자신을 정말 120%, 150% 털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들어가서 한 3, 4개월 정도 됐나? 디즈니 입사한 지 한 3, 4개월 정도 됐을 때 이펙스 아티스트가 그때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요. 영화 스튜디오 이제 하나 하는 프로덕션 안에서 이번 영화에 이제 꽤 큰 장면이 하나 있는데 시니어 아티스트에게 이 기회를 주기보다 모든 아티스트에게 이제 기회를 다 초고를 만들 기회를 주고 다음 주 미팅에서 그 초고를 좀 가장 설득력 있게 만들어 온 사람한테 이 샷을 맡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제 존재감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팀에서.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든 좀 따내서 내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지만 내가 여기서 좀 살아남을 수 있겠다. 다음 이제 영화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닥친 대로 여러 가지 정말 공부를 해서 다음 주까지 열심히 막 초고를 만들어 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특별할 거는 없지만 당시에 이제 그 샷 자체가 어떤 샷이었냐면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전 이제 슈가러쉬라는 이 영화에 나온 전 세계가 뭐 보통 세계가 막 강도 있고 그러니까 액체도 있고 막 산도 있고 고체도 있고 막 위에 구름이면 기체도 있고 막 한데 이런 모든 것들이 픽셀 말고 복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픽셀의 3차원 형태 조그만 박스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변해서 소용돌이 모양을 만들어서 한 점으로 사라지는 그런 샷이었어요. 이런 많은 초고들을 만들어 갔는데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해오지 않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샷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샷을 하면서 많이 신용도 얻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이제 영화의 샷들을 맡게 되었고, 이 영화가 2013년에 개봉되었었는데 아직도 이 장면이 참 잘 먹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프로즌 2가 흥행을 해서 또 앞으로도 이 샷을 좀 앞으로 좀 잘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거의 끝날 때쯤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당장 작업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도 어쨌든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가 어떤 피지컬한 한계가 프로그래머들의 상상력 안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진지하게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고 또 제가 원하는 이펙트를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려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그 전에 뭐 블리자드나 더 전 회사에서 뭐 파이썬이나 맥스 스크립트 등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동화나 뭐 렌더 매니지먼트 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봤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좀 더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본 소양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당시에 그 픽사에서 글로벌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하시던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좀 컴퓨터 사이언스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는 당장 가기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좀 가이드라인 좀 같이 달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간 사람 많았고 스터디 그룹도 몇 번 해봤지만 다들 뭐 한두 달 몇 주 안 돼서 다 그만두고 뭐 흐지부지 된 적이 많다고 안 가르쳐 그러니까 좀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조르고 해서 상고 초력 끝에 가이드라인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제 저는 미대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수학적인 거 물론 공부는 했었지만 대충 뭐 지오메트리 같은 거 대충 알고 뭐 하지만 정말 어떻게 응용해서 써야 될지도 특별히 아이디어도 없었고 기하학에 대한 어떤 정보 머릿속에 정보가 잘 이렇게 자리 잡지를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럼 수학의 정석 상하랑 1, 2를 먼저 일단 독파를 해보고 MIT 코스웨어라는 데서 MIT에서 이제 MIT 실제 클래스들 있잖아요. 막 인트로덕션 투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스트럭처 뭐 이런 것들을 실제 클래스를 이제 실제로 녹화해서 볼 수 있게 해줘요. 공짜예요 아마. 저도 그때 공짜로 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컴퓨터 구조, 뭐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 그리고 수학 이런 것들을 이제 한 6개월 동안 되게 빡세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매주 주중에 이제 그러니까 낮에는 디즈니에서 이제 작업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이분이랑 체크업하고 뭐 숙제도 그분이 내주시면 좀 보고 가끔 테스트도 보고 하면서 6개월, 7개월 보내다가 이제 7개월 정도 후부터는 프로그래밍 관련 책들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이제 그때부터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짜보면서 손에 좀 익어갈 때쯤에 구글에서 데브아트라는 그런 코드로 아트 만들기 컴피티션이 열렸어요. 그 코드를 가지고 뭔가 아트적인 뭐 인터랙티브 아트를 만들자 뭐 이런 취지에서 만든 컴피티션 같은데 이때는 제가 이제 저도 뭔가 만들어서 내보자 뭐 어떻게 되든 해서 그런 심정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데이터로 이제 아트를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오른쪽 밑에 사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잖아요. 그리고 왼쪽 위쪽에 그냥 꼭지점을 하나 잡는다고 치고 오른쪽도 밑에 꼭지점을 하나 잡는다고 치면은 그렇게 잡으면은 저게 이제 위도 경도 쌍으로 봤을 때 0.05 정도의 위도 경도 쌍으로 나누게 되면은 저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65,000개의 위도 경도 쌍으로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구글 API를 통해서 스트릿뷰를 가져와서 그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스트릿뷰를 가져와서 저렇게 평균 색들을 이렇게 추출해내고
그 색으로 다시 그 위에 칠하면 오른쪽 위처럼 저렇게 샌프란시스코가 칠해져요. 어떤 그 스트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로. 근데 이제 색깔이 좀 별로잖아요. 저도 채도도 좀 없고 약간 그냥 모자이크 같고. 그래서 채도를 좀 높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도 값을 알티튜드 값을 갖고 와가지고 매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보기에 그나마 그럴만한 그럴싸한 그런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립 모션이라고 뭐 저기 보시면 아시는 분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손 제스처를 이용해서 컴퓨터랑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냥 기계예요.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이제 저 위를 내비게이션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색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색으로 이제 뭐 음악을 만들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흥미롭게 보셨는지 이제 컴피티션에서 탑20 쇼트 리스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아마 이때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뭔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뭔가를 만들어서 인정을 받았던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기분이 아무튼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았고 이 계기로 이제 제가 원래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했던 취지였던 컴퓨터 그래픽 이펙트 효과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했었는데 이걸 만들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랑 소통을 조금 해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하면 정말 다른 재미있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디즈니 당장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 나올 준비를 하고 조그만 VR 게임 스타트업 게임 회사에서 이제 VFX 일을 병행하면서 도우면서 개인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제 연봉이 이제 거의 반 정도로 많이 깎였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되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또 저희 어머니도 블리자드에서 나올 때보다 훨씬 더 비교적으로 많이 말리고 그랬었습니다. 조그만 프로토타이핑도 해봤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때는 이제 제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처음으로 공부해봐가지고 소켓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 이제 브라우저랑 핸드폰이랑 연동시켜서 핸드폰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브라우저 안에 있는 콘텐츠를 뭐 이런 것도 이제 초창기에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분이 저보고 근데 이제 네트워킹 프로그래밍도 해보는 건 좋은데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앞으로 되게 트렌드가 될 수 있으니까 집단 지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을 몇 가지 추천해 주시면서 공부를 이제 해보면 좀 좋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해봐가지고 간단한 이런 앱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은 얘가 해피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굴을 바꿔서 울고 있는 표정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Please don't cry 막 이러면서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서. 근데 만약 이게 이제 좀 잘못된 이미지라고 하거나 이거를 이제 좀 더 이 친구한테 가르쳐주고 좀 더 낫게 만들고 싶다. 그럼 트레인 버튼을 눌러서 이 친구를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데이터로 서버로 가서 이제 좀 더 나은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다른 사람들이 올린 그림도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그린 게 여기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린 그림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되게 부적절한 그림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재밌는 그림도 많고, 보시면 날짜가 꽤 최근인데도 그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구글 크롬 익스페리먼트라는 구글에서 진행하는 익스페리먼트라는 웹 앱을 피처해주는 사이트에서 피처가 돼가지고 그 뒤로는 하루에 그래도 30장에서 한 4, 50장 정도 그림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되게 재미있는 어떤 앱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게 이렇게 어쨌든 사람들이랑 자꾸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멈추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드는. 그리고 이것도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거는 그냥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눈 깜빡이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고 눈 깜빡이면 귀신이 다가와요. 눈 계속 뜨고 있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간단한 게임이고요. 그냥 소설앱도 하나 만들어서 런칭도 해보고, 이때만 해도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막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전부 만들어보자 혼자서 이런 생각 취지에 만들어봤던 앱이라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만들면서 이제 그 스타트업 컴퍼니에서 일도 배우고 있다가 이제 라이엇 게임즈에서 코딩이랑 VFX를 둘 다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제 얘기를 전에 블리자드에서 같이 알던 동료한테 듣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 지원하고 이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2년 조금 안 되게 다녔는데 그동안 뭐 다양한 툴도 만들고 VFX 아트일도 많이 하고 좋은 생활을 보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만들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런 재미의 갈증은 전혀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엇 게임즈에서 일을 하면서 여태껏 제가 좀 사이드로 만들어 보면서 익힌 어떤 익숙해진 프로그래밍 어떤 경험들과 또 전에 항상 해왔던 컴퓨터 그래픽 경험들을 좀 같이 버무려서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보시다시피 게임인데요. 간단한 모델링을 시작으로 이제 간단한 퍼즐 메커니즘도 코딩해보고 뭐 레벨, 그러니까 게임 레벨을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itch.io라는 데 이제 올려봤어요. 여기 아마 itch.io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냥 스팀은 아시잖아요. 스팀에 그냥 인디게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피처를 해줘가지고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당시 제가 만들었던 게임인데 되게 얼리 버전인 이제 이렇게 한번 올리니까 정말 많은 유튜버들, 조그만 유튜버들 막 뷰수, 서브스크라이버 막 5명에서 10명밖에 안 되는 사람부터 뭐 정말 많은 서브스크라이브 있는 분들까지 많이 플레이를 해주면서 이제 유튜버들 플레이하는 걸 좀 보게 되는데요. 이때 되게 재미있었던 게, 되게 의미 있었던 게 제가 만들고 막 이제 디자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문을 열면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여기서 뭘 잡았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서 이해를 한 다음에 다음 액션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정말 녹화가 돼서 얼굴 표정이랑 목소리 정말 어디서 어떻게 실수하고 어디서 정말 잘 느끼고 하는지를 녹화를 해서 올려주니까 저한테는 너무 그냥 소중한 다 자료들이 된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최고의 게임 테스트 진짜 디자인 공부 클래스다 나한테는.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면 좋고 어떻게 만들면 사람들이 아예 모르고 어떻게 만들면 기쁘고 어떻게 만들면 슬플지까지도. 그래서 되게 경이로운 경험이었고 이걸 이제 기반으로 조금 자신감 생겨서 이제 여러 게임 페스티벌에 막 내보기 시작했어요. 제 게임을 뭐 이제 레벨 저 때는 3개였는데 이제는 한 7개 정도 더 애드해서. 그래서 이제 게임 페스티벌 같은데 막 정말 조그만데 막 셀렉트 되기도 했지만 안 가도 되는데 굳이 막 덴마크에 막 조그만 게임 페스티벌 굳이 휴가 내서 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발표도 막 해보고 뭐 이제 막 되게 막 안 좋은 피드백도 많이 받고 막 어떤 사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나씩 해야 된대요. 거기 셀렉트 된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저 그때 게임 뭐 만들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가서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5분 동안 10분 동안 설명하는데 여기 앞에 보이는 4명 저신들 있잖아요. 저 위에 사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 게임 이거 이 부분 뭔지 이해 못하겠다. 저도 이해 못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지원해가지고 막 변명해야 되고 뭐 이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돌아오면서 막 이제 자책하고 막 난 뭐였지? 이렇게 많은 생각하고. 네. 아무튼 그러다가 또 한 게임 페스티벌에서는 아틀란타에서 한 게임 페스티벌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부스를 이런 식으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부스를 이런 식으로 설치해야 되게 조그맣게. 그럼 사람들이 와서 양쪽에도 다 다른 게임들이 있고 사람들 막 줄 서서 게임도 해주고 하는데 제 양옆에 있는 게임들은 다 막 사람들 웃고 막 줄도 많이 쓰고 막 하는데 제 게임 막 파란색이고 좀 우울해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 막 별로 이렇게 심각하고 막 표정이 그냥 퍼즐도 잘 못 풀고 막 하니까 역시 그냥 라이엇 게임즈 빨리 가서 다시 일이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있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이 이제 시상식이었는데 그냥 시상식 안 가고 그냥 카페 가서 다른 게임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가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게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오려는데 이메일이 거기서 오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어제 오버롤 게임 우승상이랑 베스트 디자인상 2개 다 받았는데 왜 시상식 안 왔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동영상을 또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왔던 동영상 여기 나오는데 근데 전 저기 없었고 이제 우울한 채로 카페에서 막 이제 혼자 다른 게임 만들고 막 그렇게 우울하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임 부르는데 저 안 나타나요. 근데 저렇게 2번을 불렀었으니까 저 사람도 아마 당황했었겠죠 그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인디케이드나 뭐 믹스 같은 조금 더 큰 게임 페스티벌에 초대가 되기도 하고 이제 했지만 게임 엔딩을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고 게임 아이디어도 사실 처음 만드는 걸 아이디어 없어서 그냥 한동안 안 만들고 출시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덱게임 컴퍼니라고 아시는 분은 또 아실 수도 있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2011년에 개발된 게임인데 아무튼 이 게임으로 되게 유명한 덱게임 컴퍼니라는 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굳이 뭐 라이엇 게임즈에서 여기로 왜 옮겼냐고 물으시는 분도 많았고 또 여기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해드리면 이건 되게 감성 게임 만드는 그
그 게임 개발자로 되게 유명하고 제노바 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보통 게임들은 서로 이제 싸우고 막 베고 다른 사람들 아이템 뺏고 막 경험 촉구하는 거에 중심적이었다면 이 사람이 만드는 게임은 좀 더 예를 들어서 게임 안에 가상 세계에서 뭐 모래로 된 폭포가 있으면은 그걸 나 혼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플레이어가 그 옆에 앉아서 그 모래 폭포를 같이 바라보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 뭐 그런 질문에서 시작된 게임들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게임 만들어보고 막 하는 곳인데 그분한테 이제 좀 그런 연출이나 게임 디렉팅 이런 걸 좀 배워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아까 션 씨가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개해 주셨다시피 이쪽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링 경험도 좀 쌓았기 때문에 이제 UX 엔지니어라고 게임에 들어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에 들어가는 이제 UI나 좀 컴퓨터 그러니까 이미지로 좀 소통하는 그런 작업들을 디자인하고 또 프로그래밍해서 넣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위에 이미지 보시면은 이제 캐릭터가 저기에 이제 저게 일종의 UI거든요. 게임 세계 안에 있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저 컨스텔레이션들이 다 이 캐릭터의 스킬 트리 같은 거죠. 일종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봤다가 뭐 밑에 이제 이런 걸로 좀 더 변형되기도 하고 좀 더 밤으로 바꿔보자 컨스텔레이션이니까 그리고 이제 각 컨스텔레이션 누르면 어떤 뭐 작동들이 되는지 뭐 그런 디자인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가 얼마 후 이제 아내에게서 얘기를 막 하다가 게임 얘기를 하다가 엔딩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아 그럼 이렇게라도 그냥 일단 마무리 빨리 지어보자. 그래서 베스트업 이제 그 앱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해봤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뭐 이제 다운로드도 전혀 없고 뭐 어차피 물론 기대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실망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매일 아침 막 이제 다음날 회사에서 다운로드 계속 수 체크해보고 막 그러면서 좀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운로드 수가 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분명히 뭔가 피처가 됐나 해서 봤더니 애플에서 이제 New Games We Love라는 그 새 게임을 피처해주는 앱스토어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탁이 돼서 올라갔고 그 뒤로는 이제 어떤 나라들에서는 게임 오브 더 데이로 피처드가 되고 또 어떤 나라에서 그 여파를 통해서 이제 퍼즐 V 유료앱도 1위도 해보고 또 많은 관심도 받게 됐습니다. 또 그만큼 정말 많은 거칠은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이 또 느끼고 뭐 그런 성장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중국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게임 너무 재밌겠다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 되게 유명한 스트리머가 게임 하고 있는데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미지 스크린샷을 이렇게 굳이 찍어가지고 저렇게 동그라미까지 쳐서 보내줬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와 다음날 그 중국 이제 그쪽에 다운로드 수 보면 엄청나겠구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으로 다음날 아침에 다운로드 수를 딱 확인해 봤는데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다운로드 수가. 그래서 다음날쯤 이제 밀려서 오겠구나. 다음날부터 확인이 또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전혀 늘어나지 오히려 줄은 것 같아 심지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다시 보냈어요.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른 이제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 링크 보니까 그게 그 제 앱을 이제 APK를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사이트에 올리고 그 게임 사이트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했던 거더라고요. 물론 들어가서 이제 막 사람들 피드백은 봤죠. 막 중국말로 돼 있는 거 다 하나하나 트랜슬레이트 해보고 뭐라고 썼는지 보고 했는데 뭐 되게 기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게임 출시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애플에서 피처도 해주고 해서 많은 플레이어들한테 관심을 샀지만 사실상 이게 사실상 진짜 잘 만든 게임이라면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을 딛고 사실 이제 진짜 유저들한테 다가갔어야 됐었는데 사실 이 게임은 전혀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게임을 하고 마음속에 남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신나서 얘기할 만한 소재거리가 1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스텝까지 못 갔던 것 같고 그런 점을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냥 아쉬웠던 마음이 컸던 게임이었던 것 같고 아마 다음에 게임을 제가 출시한다면 아마 이런 아쉬움이 없도록 손을 털털 털어가지고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직도 많이 하고 뭐 하던 것도 많이 바뀌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처음에 특수효과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을 때부터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하는 세계를 이렇게 시각화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인터랙션으로 사용자와 소통하는 그런 것들. 처음에는 이제 나만의 세계관을 만든 일에 제 스스로가 하기보다 참여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영화 같은 걸 보면 보통 그 이야기 소통이나 경험 소통이 일방향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만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본능적으로 게임 쪽으로 업계로 이제 방향을 돌렸던 것 같고 또 어쩌다 보니까 여기 실리콘밸리까지 이제 와 있네요. 마무리를 갑자기 이제 또 하게 됐는데 저는 아직 이제 방황도 많이 하고 좀 고민도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제가 원하는 방향, 하고 싶은 방향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어주신 많은 분들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오늘 이야기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